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이 초신성 1A형 폭발 비밀을 풀 핵심 자료인 폭발 후 1시간 내 빛을 포착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1A형 초신성은 밝기가 일정해 천체 거리 측정에서 기준이 되며 우주 팽창 속도 연구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의 기원과 별의 죽음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천체인데 1A형 초신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폭발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캐나다 토론토 대학 등이 공동으로 참여 중인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 초신성 탐사 관측 연구진은 폭발 후 1시간밖에 되지 않은 초신성 SN2018AOZ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1A형 초신성 관측 역사상 가장 어린 시기에 빛을 포착한 것입니다. 초신성 폭발 직후의 빛을 더 빨리 포착하고자 하는 경쟁은 천문학계의 기록 단축 올림픽과 유사한데 2011년 SN2011FE 초신성은 폭발 뒤 11시간 후 관측이 진행되었고 2017년 SN2017CBV는 폭발 뒤 7시간, 2019년 SN2018OH는 폭발 후 3시간여 만에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1A형 초신성에서 폭발 후 1시간 만에 빛을 관측한 이번 연구는 기록면에서 혁신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남아메리카의 칠레와 오세아니아의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3곳에 설치한 외계행성 탐색 시스템 1.6m 광시야 망원경 3기를 이용하여 초신성 탐사 관측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과거 연구에서 하나 내지 2개 필터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모든 관측에 3개 필터를 사용해 초신성 색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폭발 후 1시간에서 12시간 사이 초신성의 색이 붉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러한 색 변화는 철 성분이 초신성 가장자리에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1A형 초신성 폭발이 백색 외성 바깥에 있는 헬륨 폭발로 시작하거나 폭발 물질들이 아주 급격한 혼합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해준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김상철 한국천문연구원 과학천문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1A형 초신성에서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첫 연구라며 외계행성 탐색 시스템의 24시간 관측 수행 능력이 가져온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117광년 떨어진 백색외성 인근의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색외성은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항성이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 핵융합 연료를 모두 소진한 뒤 적색외성으로 팽창했다가 표면 물질을 방출하고 서서히 식으며 암체가 되어가는 청백색의 별로 가까이에 행성을 유지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수백, 수천 배 팽창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행성을 모두 파괴하기 때문인데 이런 팽창 단계를 거친 백색외성 가까이에서 행성이 발견된 것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따르면 이 대학 물리천문학 교수 제이 파리히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117광년 떨어진 컵자리의 백색외성 WD1054-226의 빛을 관측해 얻은 연구 결과를 왕립천문학회 월보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칠레 라시아 천문대에 설치된 유럽 남방 천문대의 3.5m 구경 망원경에 장착된 고속카메라 울트라캠으로 WD1054-226을 18일 밤에 걸쳐 기록하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외계행성 탐사 우주망원경 테스 관측 자료를 활용해 WD1054-226의 별빛이 23분마다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65개에 달하는 달 크기의 행성 잔해 무리가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고리를 형성해 25시간 주기로 백색 외성을 돌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단단한 물체가 아니라 혜성처럼 먼지 등이 포함된 부정행의 행성 잔해가 마찰과 충돌로 흩어지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무리를 이루어 공존하는 것은 주변에서 행성의 중력이 작용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WD1054-226 가까이에 있는 행성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행성 잔해 고리가 관측된 곳이 적색 거성으로 팽창했을 때 안쪽에 포함된 공간이라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색 거성 이후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백색 외성은 청년기의 태양과 비교해 빛과 온도가 낮아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되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이 별에 더 가까이 붙어 있고 폭도 좁습니다. 이런 골디락스 존은 미래 10억 년을 포함해 적어도 20억 년 이상 유지될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파리 교수는 백색외성의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에서 행성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태양도 수십억 년 뒤에는 백색외성이 될 운명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태양계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은 약 50억 년 뒤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며 수성과 금성은 물론 지구까지도 집어삼킨 뒤 백색외성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파리 교수는 백색외성의 골디락스 존에 있는 외계 행성은 흥미롭지만 이를 찾던 것이 아니라서 예기치 못했다면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테리아가 주입된 클로버가 화성과 유사한 토양에서 75% 성장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영화 마션에서 화성 탐사 중 모래폭풍 속에 홀로 남겨진 우주비행사는 인분 등을 섞은 화성 토양에 감자를 재배해 식량을 마련하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이런 화성 농업은 과학자들이 언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제인 스튜어트 교수팀은 과학저널 플러스1에서 화성 토양과 유사한 흙을 만들어 클로버를 재배하는 실험에서 공기 중 질소를 빨아들여 고정하는 공생 미생물을 주입한 결과 클로버 성장이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인류의 화성 정착은 영화에 오래전부터 등장했지만 최근에는 화성 유인 탐사가 추진되면서 미래의 지구 인구 증가와 오염 악화 등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화성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화성에 있는 물질로 물과 연료 등을 생산하는 연구와 함께 화성 현지 환경에서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화성 농업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토양과 유사한 흙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화성 토양에는 질소 함유 분자 등 필수적인 식물 영양소가 부족해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박테리아가 화성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지구에서 식물과 공생하며 공기 중 질소를 빨아들여 식물 뿌리의 뿌리혹에 질소 화합물을 저장하는 미생물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화성 토양과 비슷한 성분과 구조의 흙을 만든 다음 화성 대기와 비슷한 환경의 온실 속에서 지구상의 클로바 뿌리혹에서 흔히 발견되는 시노리조비움 멜릴로티라는 박테리아를 클로바 뿌리에 접종해 재배했습니다. 그 결과 박테리아가 접종된 클로버는 뿌리와 싹이 박테리아가 접종되지 않은 클로버보다 75%나 더 많이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박테리아가 접종된 클로버가 심어진 흙 속에서도 식물에 필요한 질소 함유 분자의 농도는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생 미생물이 클로버의 성장은 촉진하지만 질소 화합물을 다량으로 만들어 주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뿌리옥 박테리아 시노리조비움 멜릴로티가 화성 토양에서도 질소를 빨아들여 뿌리옥을 만들고 이를 통해 클로버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식물과 질소 고정 박테리아의 공생 관계가 화성 농업을 가능케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성의 표면에서 붉은색 타원으로 관측되는 거대한 소용돌이 폭풍인 대적반의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이 2009년에서 2020년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대적반 경계 바로 안쪽 녹색 원에 의한 바람의 속도가 12년간 최고 8% 증가하고 시속 640km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성의 남반구에서 폭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며 회전하는 대적반은 태양계 내 행성에서 일어나는 폭풍 중 규모가 가장 크며 대적반은 타원형에서 점점 원형으로 변해가면서 크기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름이 약 1만 6천 킬로미터에 달해 지구 전체가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도 남습니다. 천문학자들은 1870년대부터 이 폭풍 현상에 대해 연구해왔지만 어떤 힘에 의해 이런 대형 폭풍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왕성 등 다른 행성에서도 폭풍이 관측되지만 대부분 길어도 수년 내에 소멸합니다. 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외행성 대기 관측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촬영해온 지구 바깥쪽 행성들의 고해상도 대기 사진을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바람 방향과 속도로 나누어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분석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통해 그 행성의 폭풍, 바람, 구름 등의 변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적반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지만 풍속의 증가폭은 지구로 치면 1년에 시속 2.6km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사이먼 박사는 이는 아주 작은 변화이고 11년간의 허블 우주망원경 관측 데이터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허블 망원경은 이런 작은 변화를 찾아내는 데 필요한 정확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교수는 대적반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허블 망원경으로는 폭풍의 밑바닥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구 결과는 대적반에 무엇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어떻게 그 에너지가 유지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데이터라며 이런 연구가 과학자들이 개별 행성에 대해 연구하고 행성의 폭풍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원리를 밝혀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